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의 기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기리분들 주말 푹 쉬고 계신가요? 오늘은 8월 29일 일요일입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항상 이 컨텐츠 같이 해야겠죠. 매주 기리과 함께 이번 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어떤 일이 있을지 빠르게 살펴보고 오늘 또 깔끔하게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이 컨텐츠는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번 주 증시 흐름, 그리고 이번 주 매동 및 연기금 외국인이 이번 주에 무엇을 샀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이번 주에 있었던 큼지막한 뉴스 정리,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있을 큼지막한 뉴스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고 계셨나요? 이 영상은 이제 매주 일요일마다 올라올 예정이며 위 네 가지를 정말 심플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주를 정리하고 다음 주를 간단하게 준비하는 거니까 그냥 편하실 때 10분 정도 시간을 내셔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지난주 투표 결과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설문조사 19,000분이나 투표를 해주셨는데요. 내린다가 정말 많았죠. 그만큼 투자 심리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거의 한 달 정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항상 반대로 움직이네요. 그렇다면 이번 주 우리의 투자 심리가 어떤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13,000분이 투표를 해주셨는데 오른다가 60%로 압도적으로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단 일주일 만에 투자 심리가 이렇게 좋아진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지금까지는 이러한 투표 결과와 항상 반대로 움직였는데 이번에는 그러한 징크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깨고 이번에는 올라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투자 심리가 이렇게 좋아진 거 보니까 이번 주 증시는 좋았나 봅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 이렇게 바닥으로 엄청나게 내려왔네요. 내려왔다가 쭉 올라왔다가 다시 조금씩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먼저 말씀드리자면 일단 내일은 장이 좋을 것 같네요. 조금 뒤에 왜 그런지 뉴스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비슷한 흐름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코스피는 올라가다가 살짝 말았죠. 그런데 코스닥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력적인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네요. 결국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공부했다시피 코스닥은 지속적으로 121선을 깨고 내려가면 지키고 깨고 내려가면 지키고 깨고 내려가면 지키고 그러한 흐름을 계속 이렇게 우리가 두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자면 일단 기술적 반등은 완벽하게 나온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지난번에 121선을 깼을 때도 쭉 올라갔다가 쭉 떨어지고 그리고 바닥을 다진 이후에 다시 대세 상승으로 들어갔죠.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그러한 가능성을 완벽하게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월요일에 얼마나 올라서 마감이 되는가, 그리고 21선이랑 61선, 여기 빨간 선이랑 노란 선 있죠. 이거를 깨고 올라가는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번 주 매동은 개인분들이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야, 그렇다면 외국인이 돌아왔나, 그걸 봤더니 그건 또 아니네요. 외국인은 이틀 동안 매수를 하긴 했지만 단 하루 만에 그 물량을 다 뱉어냈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에는 다시 3,700원이나 이렇게 매도했네요. 그렇다면 그 물량 누가 샀나, 그걸 봤더니 기관이 이번 주에는 압도적으로 매수하면서 바닥에서 끌어올렸네요. 금융투자 그리고 사모펀드가 큰 폭으로 매수하고 그리고 연기금도 소량으로 조금씩 매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자면 아직까지 외국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과연 다음 주에는 외국인이 돌아올 수 있을지. 일단 금요일까지 보자면 환율이 1170원으로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조금만 불안한 마음을 느끼신 분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틀 전 저녁이죠. 갑자기 파월 왕비둘기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이렇게 미국 달러 지수를 보면 큰 폭으로 하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일단 달러 출발이 1160원 그 내외에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 이 부분 때문에 내일부터는 이거 외국인 돌아오겠는데 이런 기대를 조금은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왕비둘기가 나타나니까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걸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장은 어떻게 끝났나? 다우 0.6% 상승, 나스닥 1.2% 상승, S&P 0.8% 상승, 전부 다 준수하게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죠. 뉴스 기사를 통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도대체 어떤 비둘기가 나타났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상은 아직, 파월 비둘기적 발언에 뉴욕 증시 급 반등. 비둘기적 통화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제롬 파월 연방제도 의장 발언에 모든 투자자들은 환호를 하면서 뉴욕 증시를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코스피 코스닥도 오른 것처럼 주간 상승폭은 다우는 1% 올랐고 S&P는 1.5%, 나스닥은 무려 2.8%나 상승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자, 주식시장은 파월 의장이 잭슨홀 심포지엄 연설에서 연내 테이퍼링을 공식화했다고 하네요. 아니 길이 그럼 안 좋은 거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대체로 비둘기적 시각을 보인 것에 안도를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테이퍼링을 한다고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직접적인 신호를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장 무서워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테이퍼링이 아니라 그 뒤에 따라오는
금리 인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테이퍼링은 연내에 할 수 있지만 이거를 한다고 금리 인상이 빨라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비둘기를 날렸다고 합니다. 기준금리 인상을 위한 조건 충족까지는 갈 길이 한참이나 남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은 앞으로의 고용 회복과 델타 변이의 확산 추이를 변수로 꼽은 뒤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도 머지않아 사라질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견해를 재확인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파월 의장의 발언을 두고 한 최고 투자 책임자는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금리 인상은 아주 먼 미래라는 메시지에 투자자들이 행복해하고 있다며 시장은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이제 잘 준비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물놀이를 가면은 다리부터 물을 죽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속적으로 테이퍼링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느 순간 테이퍼링 아직도 안 했어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이미 테이퍼링이랑 우리는 친숙해졌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테이퍼링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따라오는 금리 인상이라는 그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일단 파월 의장은 금리 인상은 바로 따라오지 않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보자면은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되면은 또 갭 상승해서 주가가 쭉쭉 올라갈 수 있겠네, 이러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살짝 차가운 물을 조금 붓고 있죠. 보복 나선 미국, 하늘 위 암살자 띄워 IS 조직원 표적 사살. 바로 미국이 지난번 테러에 대한 응징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끝나면은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 주말 사이에 아니면은 다음 주에 여기에 관련된 테러가 한 번 더 일어난다면은 또 세계 증시는 출렁거릴 수밖에 없겠죠. 항상 이런 거면은 주식시장은 산 넘어 산, 이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일 출발은 정말 다행히도 괜찮게 출발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 연기금은 소량 매수, 외국인은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매수한 거는 앞으로도 계속 매수할 수도 있겠죠. 한번 어떠한 기업을 쇼핑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기금은 이렇게 샀습니다.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셀트리온, SK이노베이션, 삼성전기, 오리온, OCI, 한화, 카카오게임즈, SK, GS리테일, 두산퓨얼셀, 현대모비스, 삼성바이오직스, 이마트, 두산중공업, SK텔레콤, 금호석유, 고려아연. 그리고 이 중에서 우리가 한번 공부해볼 기업은 셀트리온, 오리온, 한화, 카카오게임즈, GS리테일, 두산퓨얼셀, 이마트, 이러한 기업을 한번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셀트리온, 삼성 SDI, HMM, SK하이닉스, SK바이오사이언스, SKIT, KB금융, 에코프로비엠, 두산퓨얼셀, 대한항공, 한화, KCC, OCI, 기아, 녹십자,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마지막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이렇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매수한 것 중에서 한번 공부해볼 만한 기업은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두산퓨얼셀, 대한항공, 한화, 마지막으로 우리금융지주, 이렇게 6가지를 한번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번 주 개인은 도대체 무엇을 샀나? 첫 번째, NC소프트. 이번 주 크게 떨어졌죠. 그리고 두 번째, LG화학. 이 두 가지 기업이 정말 손실이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삼성전자, LG전자, 곱버스, SKC, 바이젠셀, 네이버, SK, 펄어비스, 코스닥인버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우, 카카오뱅크, 큐라클, LNF, 위메이드, LG디스플레이, 마지막으로 휴캠스를 매수를 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이번 주에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한번 복습을 하고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월요일부터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연준 의장 출신 옐런이 파월 재신임 지지를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보통 연준 의장은 2번 연속을 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옐런은 한 번밖에 못했죠. 그 이유는 트럼프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 트럼프가 옐런을 내보내고 그리고 파월을 안 쳤는데 그렇게 쫓겨난 옐런이 이렇게 파월을 지지했다는 게 조금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LG화학 8% 이상 폭락, GM 전기차 볼트 리콜 여파. LG화학 주가가 리콜 악재로 장중 8% 급락했다. 이 뉴스가 이번 주 월요일 뉴스입니다. 다음입니다. 신한금융투자 카카오뱅크 중국 핀테크와 비교해야 목표가 10만 1,000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은행이랑 비교하지 말고 중국 핀테크랑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중국이랑 비교를 하자면은 목표가가 10만 1,000원이 된다고 하는데요. 한번 기분들도 카카오뱅크에 관심 있다면은 이 리포트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화요일입니다. 미국에서 첫 코로나 백신 정식 승인. 이러한 뉴스가 나왔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미 쓰고 있던 화이자 백신이 정식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미국에서는 백신이 남아도는데 사람들이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거 FDA 정식도 받지 않았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믿고 맞냐? 이러한 사람들이 많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 정식 승인을 맞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 최소한 일부는 또 백신을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코로나가 잠잠해지기 때문에 경기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뉴스가 뜨니까 경기 재개주, 리오프닝주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죠. 카카오페이 다음은 카카오 모빌리티,
올해 말에 카카오페이가 상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상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기업 가치는 7조 원에서 8조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수요일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셀트리온에 대해서 엇갈린 시각. 이 뉴스의 포인트는 지금까지 셀트리온은 좋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 가면 갈수록 레키로나의 기대감 때문에 갈수록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러한 시각을 포함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기대분들도 관심있게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넷마블 신작 마블 퓨처 레볼루션 뜬다. 이러한 게임이 나왔는데 별로 그렇게 인기를 끌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날 주가가 5% 정도 하락을 했죠. 그리고 같은 날 수요일입니다. GS 국내 보톡스 1위 휴젤폼 왔다 1조 7천억 규모 이러한 뉴스도 나왔습니다. 참고로 GS가 의약이나 약품 등에 사용되는 의료 바이오 사업에 진출한 거는 그룹 출범 이후 처음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살려서 바이오 사업 다각화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목요일 가장 큰 뉴스 중 하나입니다. 초저금리 막 내렸다. 하는 기준금리 2년 9개월 만에 0.2 올려서 0.75로 인상을 했다고 하네요. 자, 다음 뉴스입니다. NC소프트 불소2가 나왔는데 평가가 너무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NC는 이틀 동안 거의 20%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그 반면 어떻게 보면 경쟁사라고 볼 수 있겠죠. 카카오게임즈와 펄어비스는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이런 뉴스가 있었죠.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에서의 폭탄 테러 소식. 그것 때문에 미국 증시가 0.5% 정도 하락을 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큰 영향을 주진 않지만 하지만 앞으로 어떤 식으로 확산되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가 있겠죠. 부디 별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달이라고 해봤자 이틀밖에 남지 않았네요. 다음 달에 현대중공업이 상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글로벌가스 추진선 1위인데 목표가를 9만원으로 잡았다고 하네요. 일단 지금 예상 공모가는 6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해야겠죠. 다음 주에 현대중공업 다른 영상을 통해서 또 같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미국 아프간 내 IS 드론 공습, 카불 공항 테러 보복 이러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는 괜찮지만 가면 갈수록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보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 주요 일정을 예습하고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8월 30일 월요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러가지 법안을 상정할 본회의를 30일날 개최하기로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날 본회의가 개최되는데 이게 왜 중요한가? 이날 언론중재법, CCTV 의무화 관련법, 그리고 탄소 배출량 관련 법안들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주식들이 한 번 더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같은 날 국민지원금 계획 발표가 있고요. 미국 7월 잠정주택 판매 지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8월 31일 화요일 중국 제조업 PMI, 비제조업 PMI가 발표되고요. 그리고 MSCI 지수 리밸런싱도 장마감 후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지금까지 봤을 때는 MSCI 투자법은 괜찮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과연 마지막까지도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9월 1일 수요일 업계 4위 로젠택배, 택배비 10% 인상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9월 3일 금요일 미국 고용 동향 보고서가 나오는데 아까 보셨다시피 파월이 고용을 많이 봐야 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또 증시가 출렁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다음 주에 있을 뉴스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뉴스를 바탕으로 다음 주 전략을 한번 짜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지금까지 매주 기립과 함께를 공부해봤습니다. 항상 기립분들 저 기립과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양봉 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기립이셨습니다. 빠이요.